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항상 모의고사는 주제 찾는 게 핵심이죠. 맞지? 근데 내가 여러분에게 주제 찾을 때 은재가 주제 잘 못 찾으니까 선생님 은재 주제 찾을 때 어떻게 하라 했죠? 주제 바로 안 보이니까 뭐부터 시작하라 했지 항상? 여기요? 이래서 맨날 안 돼. 맨날 그냥 소재, 핵심어. 맞지? 키워드를 먼저 찾고 시작하는 게 좋다고. 그거에서 확장하면 주제가 쉽게 나온다고. 알겠죠?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두세 단어로 이루어진 단어 하나 딱 꼽아 놓는 거야 항상. 여러분이 저랑 수업 듣고 나서 집에 공부할 때도 니들 머릿속에 그 핵심 단어를 꼽아 놓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알지? 그러면 주제는 항상 그 핵심어가 있는 걸 가지고 어떤 문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주제문이고 요지고 목적이에요. 알지? 여기서 핵심은 여기서 컨셉입니다. 알죠? 여기서 핵심은 바로 컨셉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개념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컨셉이 핵심이에요. 알겠지? 소재는 핵심 컨셉을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첫 문장. 여기는 그래도 첫 문장이 주제죠. 그치? 개념은 그렇죠? vital. 뭐다? 아주 중요한 거다. 필수적이다. 그래서 내가 놈이 essential, important 이렇게 적었습니다. 뭐에 중요해요? 인간의 생존에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맞지? 그러나 우리는 careful 뭐 해야 한다? 조심해야 한다. 맞지? 뭐 안에 대해서 뒤에 보니까 컨셉이 맞지? 오픈 뭐 하기 때문에 열어준다는 거죠. 뭘 열어줘요? 예, 본질주의로 가는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 사실 빈칸을 사실은 뒷지문 나오면 또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빈칸 찾을 수 있는데 영어는 좀 좋은 게 이런 기본 지식이 있는 애들은 좀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본질주의가 뭔지 알아요? 혹시 여러분 본질주의가 뭔지 압니까? 세상 모든 것에는 맞지? 겉모습 외향이 아니라 그 속에 절대 변하지 않는 본질이 있다는 게 본질주의의 개념입니다. 본질주의는 게 원래 그래요. 그래서 항상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그 속에 변하지 않는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본질주의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이 본질주의는 지금 거의 대부분 사라졌어요. 왠지 알아요? 세상에는 본질이 없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 그치? 본질이 없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본질을 무조건 본질주의는 모든 현상에 다 절대 변화하지 않는 본질이 있다라고 규정을 짓는데, 맞지? 이제 세상이 점점 좋아지면 아니다. 그런 건 생각보다 없는 경우도 많다. 늘 변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바뀌었어요. 맞지? 그래도 여기는 지금 본질주의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중요한 건 어쨌든 개념은 우리를 본질주의로 이끌어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이라는 걸 사용할 때 우리 뭐 해야 한다고요? careful 뭐 해야 한다고? 조심해야 한다요. 자, 그래서 밑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학교에서 배웠나요? 그럼 답 몇 번인지 알아요? 답은 1번입니다. 제가 일단 답을 알려주고 갈게요. 여기서. 그치? 왜냐면 빈칸이 똑같이 나올 리는 없으니까. 자, 본질주의 개념이죠. 이게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를 보려고 encourage 뭐 하는 거야? 격려하는 거, 장려하는 거. 맞지? 존재하지도 않는 걸 보라고 자꾸 조장하는 거. 그게 바로 개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념을 쓸 때는 되게 중요해요. 맞지? 개념이 우리 생존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개념이란 건 잡아야 합니다. 즉 본질을 찾긴 찾아야 해요. 하지만 본질이 경우에 따라선 없는 것도 있죠. 즉 여기서 다시 말하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라고 우리를 조장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존재하지도 않는 건 우리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다시 하자.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개념은 되게 쓸 때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여기가 따랐습니까? 자, 그럼 내보자. 이제 이 친구 나옵니다. 이 학자. 얘가 오픈. 오픈은 여러분 열다라고 기억하죠. 근데 오픈 뒤에 지금 with라는 전세 있죠. 뭐뭐로 시작하다. 뭐뭐로 연다라는 소리는 뭐뭐로 시작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의 책에서 오래된 어떤 속담으로 시작을 했어요. 여기가 따랐습니까? 자, 이 속담이 뭐니? It is very difficult. 뭐다? 어렵다. 뭐 하는 게 어려워? 찾는 게 어렵다. 뭘 찾아요? 검은 고양이 찾는 게 어려워요. 어디에서? 어두운 방에서. 따랐습니까? 어두운 방에서 검은 고양이 찾아요 못 찾아요? 찾기 힘들겠죠. 맞지? 자, 그래서 여기 있은 가주어, to find, 진주어 여기까지 좀 알아두고요. 특히 언제 어렵냐?
There is no cat. 말 때? 고양이도 없는데 아까 했지. 컨셉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 게 있을 수도 있다고. 즉 고양이가 존재하지도 않는데 고양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검은 방 안에서 검은 고양이를 열심히 찾고 있으면 말도 안 되게 어렵겠죠. 심지어 불가능하겠죠.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이래서 개념을 쓸 때는 주의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지금 여기까지 이해가요? 자, 계속 갑시다. 이 말은 즉 이 오래된 속담의 말 어두운 방향에서 존재하지 않는 검은 고양이를 찾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자, 이것이 sum up 뭐 했다고요? 요약했어요. 뭘 요약했어요? The search for essence. 뭐요? 에센스 뜻 알아요? 그렇죠. 이게 본질이죠. 즉 본질에 대한 검색을 얘들이 이 말이 쉽게 설명해 줬다는 거죠. 즉 본질에 대한 검색이라는 거 주의해야 한다. 왜? 존재하지 않는 걸 찾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됐나요? 그래서 주의해야 한다. 자, 그래서 계속 이해합니다. 역사가 또 many examples 뭐 있다? 많은 예시들이 있어요. 누구의 예시? 과학자들의 예시. 그런데 이 과학자들은 어떤 과학자야? 검색을 했어요. 열심히 찾았어요. 맞지? 그런데 어떻게 찾았어요? 무익하게 찾았어요. 뭘 찾았어요? 본질을 열심히 무익하게 찾았어요. 본질을 찾았는데 아무런 성과 없이 검색만 한 거죠. 찾기만 한 거예요. 왜? 이 과학자들이 use 뭐 했기 때문에 사용했기 때문에. 뭘 사용했어요? 잘못된 개념을 사용했기 때문에. 따랐습니까? 근데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이에요? 그들의 가설을 가이드 뭐 해주는? 이끌어주는 잘못된 개념을 썼기 때문에. 여기네요. 자, 바꿔 얘기하면 이 개념이라는 건 다시 하면 개념은 되게 중요해요. 어떤 본질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게 개념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개념을 세우는 순간 어떤 본질도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본질이 뭐 할 수 있어요? 없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념을 정의할 때는 매우 소중해야 한다. 중요해야 한다. 맞죠? 개념 자체가 어떻게 되면? 잘못돼 버리면. 제 개념이 잘못됐다는 건 어떤 개념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본질을 있다고 가정해 버리면. 따라왔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맞지? 힘든 검색이 된다는 거죠. 여기가 따라왔습니까? 여기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유빈이 여기까지 이해가요? 자, 그래서 이 친구 또 다른 예를 줍니다. 이제 아까는 존재하지도 않는 검은 고양이를 검은 방에서 찾는 예시죠. 자, 두 번째 예시입니다. 은재 여기까지 이해가요? 은재 자니? 이해는 가니? 자, 이번에 두 번째 예시입니다. 잘 봐요. 이 친구는 우리에게 어떤 예시를 줬어요. 이 친구는 뭔 예시를 줬어요? 빛나는 에테르라는 물질에 대한 예시를 줬습니다. 이게 됐습니까? 자, 근데 이 에테르가 뭐니? 뒤에 보니까 신비로운 물질이에요. 그렇지? 그런데 이게 뭐 하는 물질이니? 생각된 물질이에요. 뭐라고? feel 뭐 하고 있다고? 채우고 있다고. 어디를? 우주를 채우고 있다고 생각되는 물질이에요. 우주에는 이런 루미니페러스 에테르라는 물질이 우주에는 가득 차 있어요. 이렇게 옛날에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있니? 소대 뜻 알죠? 뜻이 뭐죠? 다시 한번 뭐라고?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말이죠. 자, 이 에테르가 왜 있어요? 빛이 미디엄 뭐가 있기 때문에? 매개체 맞죠? 빛이 맞죠? 매개체를 가질 수 있도록 어떤 매개체? To move through 뭐 할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빛이 통과할 매개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빛은 그냥 우리한테 오지 않고 빛은 어떤 매개체를 통과해서 우리한테 온다 라고 개념을 세운 거예요. 과학자들이. 알죠? 그런데 이 개념 자체가 우린 이제 답을 알죠? 맞아 틀려요? 틀리죠. 에테르라는 게 우주에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은 건데 얘들은 빛이 통과하는 어떤 매개체가 있을 거다라고 개념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에테르에 대해서 열심히 찾아낸 거예요. 이 친구. 따라옵니까? 그러면 얘들의 검색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무의미한 게 되죠. 여기 여러분 따라옵니까? 은재 여기까지 이해가요? 그래서 이 에테르는 뭐와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검은 고양이다. 이 에테르가 바로 검은 고양이, 즉 존재하지도 않는 놈이다. 됐나요? 라고 이 친구가 쓴 거예요. 요게 됐나요?
자, 그리고 이것도 답니까? physicist. 물리학자. 자, 물리학자가 또 가설을 세웠대요. 어디서? 검은 방에서. 맞지? 아까 했지만 검은 방에서 검은 고양이를 찾을 수 있다 없다. 존재하지도 않는 검은 고양이 찾기. 즉 얘들도 이 물리학자들이 맞죠? 에테르라는 개념을 세운 건 검은 방에서 가설을 세운 맞지? 그런 어떤 에테르를 찾는 거와 똑같다는 거죠. 요게 따랐습니까? 그러니까 개념을 잡을 때는 제대로 잡아야지 잘못된 개념 잡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개념을 세울 때는 뭐 하자? 조심하자. 요게 따랐습니까? 그래서 그 설명 계속하죠. 어두운 방에서 이론을 제기하고 그 어두운 방 안에서 실험도 하고 맞죠?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고양이에 대한 증거를 찾고 있는 그런 바보짓을 한다는 거죠. 과학자들이. 개념을 잘못 잡는 순간. 요게 됐습니까? 여기는 그래도 주제 다시 해보자. 여기서는 주제가 뭐예요? 아까 했지만 핵심어가 뭐라고요?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 했어요. 맞죠? 따랐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개념을 잡을 때 뭐 하자고요? 주의 조심하자 이런 말이 주제일 수 있고요. 본문에 있는 문장 그대로 하면 개념을 잡을 땐 조심하자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끝까지 봤으니까 왜 조심해야죠? 개념이 어떻게 되면 잘못된 개념이 등장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를 맞지? 찾게 되는 거죠. 따랐습니까? 이러니까 우리가 개념을 세울 때는 잘 세워야 한다 이런 거. 알지? 잘못된 개념을 세우면 존재하지 않는 뭔가를 검색하게 되니까. 알지? 여기서 내가 무언가를 얘기했지만 본문 내용에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존재하지 않는 그 검은 고양이가 사실은 뭐요? 본질이죠, 본질. 알지? 즉 바꾸면 존재하지도 않는 뭘 찾게 된다고요? 본질을 찾게 만들기 때문에. 따라왔습니까? 자, 그러면 다들 이해간 거 맞아요? 넘어가야 되나? 여기 과학 부분은 조금 애들이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문과생들, 여기 이과생 몇몇 제외하고는 대부분 문과죠. 너 이과였니? 문과 아니었어? 그 바꿨어요? 너 문과 이과? 문과. 지우는? 모르겠어. 은재는? 어? 너도 고민? 그래서 아직 결정 못했어요? 이분 문과? 이과. 여기는 거의 반반이네. 자, 우리 문과생들은 특히 과학이 좀 어렵죠. 문과생들은. 그 문제는 요 질문을 잘 이해하겠네. 네. 이해가요? 이따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이과 계열한테 유리한 지문이 하나 또 있어요. 문과들은 이런 질문은 좀 문과한테 유리한데 뒤에 가면 이과한테 유리한 지문이 또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과한테 유리하죠. 자, 여기서도 출발점을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제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주제 찾는 도움이 되라고. 여기서 핵심은 셀럽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출발점은 셀럽에서 출발합니다. 알죠? 여기는 유명인사, 셀럽의 뜻은 알죠? 유명인사. 따랐습니까? 셀럽의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셀럽이 두 종류가 등장해요.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두 종류의 셀럽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시작해도 될까요? 자, 여기서 while은 뭐뭐이지만 이 말이에요. 자, 소셜 미디어 속에 있는 어떤 관심이 그죠? potentially 뜻 알아요? 잠재적으로 instrument 뭐가 될 수 있다?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무슨 도구예요? 뭘 성취해? 끝 아니고 여기서는 목적이라고 했죠. 맞죠? 어떤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적? 엘리트 셀럽이라는 목적. 따랐습니까? 자, 엘리트 셀럽 같은 그런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즉 소셜 미디어의 관심은 엘리트 셀럽으로 이끌어 준다는 소리죠. 여기가 따랐습니까? 그런데 여기 그러니까 반전이죠. 그렇지만 그렇지? 몇몇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은 아죠? 얘 제작자라고 하는 거 제가 크리에이터라고 해줄게요. 그렇지? 크리에이터가 여러분 뭔지 알죠? 제작자 말고 여기서는 크리에이터 얘기합니다. 유튜브 영상 막 찍는 애들 막 이런 애들. 알겠죠? 자, 몇몇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은 desire 뭐 하고 있다? 바라고 있다. 원하고 있다. 이때 desire는 want의 개념이죠. 뭘 원하니? ordinary fame. 뭘 원해요? 예.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그래서 여기 보면 명성이 두 개 나오죠. 엘리트 명성, 엘리트 셀럽과 ordinary 셀럽, ordinary fame 두 개 구별해 줘야 합니다.
이 두 개가 핵심이에요. 자, 이 오디너리 페임은 어떤 거니?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사교적 목적 그 자체만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죠? 사교적 목적이란 건 뭐예요?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것만 달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이상의 뭔가를 원하진 않아요, 얘들은. 이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과 공부할 때는 엘리트 셀럽과 오디너리 셀럽을 구별해 줘야 합니다.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여기서는 이 두 개의 구별이 이 글의 주제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내려가도 될까요? 여기 보면 not이라는 놈과 on이 있죠. 부정어가 이렇게 두 개 있을 때 우리가 이중 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뭐와 다르지 않게. 그죠? 현실적인 TV 스토어와 마찬가지로 이런 말이에요. 자, 이 소셜 미디어 셀럽도 똑같이 뭐 하고 있다? 뭐 하고 있다? 비판을 비동사 있으니까 받고 있다. 알았습니까? 자,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여기 소셜 미디어 셀럽은 오디너리 PM을 가진 애들이고요. 텔레비전 스타들은 엘리트 셀럽을 가진 애들입니다. 알죠? 요런 애들이에요. 구별해 주고요. 자, 얘는 비판을 받는데 왜 비판을 받냐? 기술과 재능이 not have, 가지고 있지 않아서. 즉 기술과 재능이 없어서 욕을 비난을 받습니다. 여기까지 따랐습니까? 자, 근데 어떤 기술과 재능? 전통적이고 엘리트 셀럽과 관련이 있는 그런 기술과 재능. 여기까지 따랐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술과 재능은 전통적인 엘리트 셀럽이 가지는 기술과 재능을 얘기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아까 누구? TV 스타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 TV 스타들은 보통 어떤 걸 가지고 있어요? 어떤 재능을? 연기하고 또 뭐 하는 능력이 있어요? 노래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재능이 소셜 미디어 셀럽들에게 없다고 막 사람들이 비난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알았습니까? 여기까지 됐나요? 그런데 얘들은 소셜 미디어 셀럽의 목적은 뭐죠? 얘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은? 얘들은 이게 목적이죠. 그러면 얘들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 없어요? 없겠죠. 얘들은 이런 거에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너 왜 이거 없니? 라고 뭘 한다고요. 여기에 따랐습니까? 자, 그러면 계속 갑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이 비판, 맞죠? 너 왜 그런 기술이나 재능이 없니? 라고 하는 그 비판은 highlight, 뭐 한다? 강조해 줍니다. 어떤 사실을 강조합니다. 어떤 사실? 디지털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맞지? 페이스 뭐 하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맞지? 뭘 직면해요? 실제 장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장벽? 크로스오버. 뭐 할 때? 교차하다, 넘어가다라는 말이죠. 어디로 넘어가는데? 엘리트 셀럽의 스피어. 어디? 영역. 이제 엘리트 셀럽이라는 그런 명성의 영역으로 넘어갈 때 거기에 장벽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됐나요? 왜? 사람들 머릿속에는 엘리트 셀럽과 오디너리 셀럽의 구별을 주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두 개를 다르게 보고 있으니까. 따랐습니까? 그럼 어쨌든 두 개는 결론적으로 둘 다 셀럽인데, 그치? 그러나 이 두 개를 사람들은 이렇게 그 중간에 장벽이 있죠. 그리고 이 장벽이 있다면 이 비판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따랐습니까? 자, 여기 대해서는 뒷문장을 보니까 뒷문장이 완전 불완전. 완전하니까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앞에 명사 있으니까 그 중에 동격의 접속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가 됐나요? 자, 그 사람들은 지금 여기 두 개가 다르다고 얘기하고 구별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러나 맞죠? 이런 비판들, 즉 엘리트 셀럽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재능이 없다고, 맞지? SNS 셀럽들에게 막 뭐라는, 맞지? 그런 비판들은 미스 뭐 하고 있다? 놓치고 있는데 어떤 핵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얘도 같은 말 반복이기 때문에 동격의 접속사입니다. 어떤 핵심을 놓치고 있냐? 오디너리 명성이라는 그런 현상이, 따랐습니까? 이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알지? 자, 오디너리 셀럽이 등장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엘리트 셀럽과 오디너리 셀럽이라는 뭐가 생겼어요? 두 개의 명성이 생겼죠. 즉 명성의 개념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새롭게 만들었죠. 그렇지? 그런 의미를 여기서 찾아야죠. 그럼 다음 몇 번이에요? 명성의 의미를 재구성해버린 거죠. 새롭게 만든 거죠. 이게 따랐습니까? 자, 그래서 그 사실을 놓쳤다는 거예요. 즉, 맞고 얘기하면 명성이 이제는 두 가지가 있다.
엘리트 셀럽과 오디너리 셀럽이 있다. 맞죠? 굳이 그 영역을 넘나들 필요도 없다. 됐나요? 자, 가봅시다. 그래도 여기 구별해 줍니다. 오디너리 셀럽의 특징과 엘리트 셀럽과 오디너리 셀럽 특징을 얘기해 줍니다. 자, 엘리트 셀럽이라는 건 symbolize 뭐하고 있다? 상징되고 있습니다. 어떤 은유로 상징되고 있어요. 어떤 은유? 여기서 별 하지 말고 우리 저 스타라고 하죠. 물론 별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타라는 개념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해가 쉬울 거예요. TV에 등장하는 그런 스타라고 표현하잖아. 맞죠? 근데 우리 유튜버들에게 스타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죠. 맞지?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맞지? 유튜버들에게 우린 유튜버라 하지 스타라고 하지 않죠. 자, 그래서 어떤 스타라는 비유를 써요. 엘리트 명성에는. 또 얘들은 특징 지어지는데 어떤 특징이냐? 미스터리. 뭐 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신비로운 특징이 있어요. 맞지? 우리가 아이돌을 되게 신비롭게 생각하죠.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해요? 계층, 나와는 좀 다르다. 계층적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맞죠? TV쇼에 등장하는 아이돌 하면 선생님 어릴 때는 아이돌 이러면 여자애들이 보통 뭐 화장실도 안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니들도 그랬냐? 어릴 때? 니들은 아닌가? 선생님 어릴 때 여학생들이 막 어떤 연예인들은 막 화장실도 안 가고 막 그렇게 막 생각하더라고요. 니들도 한데 그런 거 아니었어 이제? 그런 적 없어요? 막 아이돌은 막 아무것도 나쁜 짓도 안 하고 우리 오빠들 절대 저런 짓 안 할 거예요. 막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야? 자, 어쨌든 그런 게 TV쇼에 가지고 있는 스타들의 특징이죠. 근데 유튜버가 뭐 이상한 짓거리 하면 뭐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죠. 뭐 제대로 그럴 수 있지 뭐. 그렇지 않나요? 유튜버들은 우리 너무 당연하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TV에 나오는 아이돌이라든가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은 왠지 좀 나와는 좀 다를 애 같고, 맞지? 나와는 좀 다를 것 같고, 맞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여러분? 느낌 이해 가나요? 자, 또 엘리트 셀럽의 특징, naturally 뭐요? 타고난 어떤 자질이 있다는 거죠. 맞지? 어떤 재능이라든가 계급이라든가 이런 어떤 타고난 자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따랐습니까? 이게 엘리트 셀럽. 그런데 우리는 오디너리 셀럽 갑시다. 자, 오디너리 셀럽들은 attract attention. 뭐요? 관심을 끌어들이는 거죠. 관심을 받습니다. 뭘 통해서? regular. 규칙적이고 frequent. 빈번한 그렇죠. 상호작용을 통해서 명성을 얻죠. 맞죠? 누구와? 평범한 사람들과. 맞죠? 그 유튜버들이나 맞죠? 인스타나 이런 애들은 평범한 사람과 어울리고 그걸 보면서 우리는 즐기죠. 그치? 그걸 보면서 오 재밌네 막 이럽니다. 이게 따랐습니까? 그래서 얘들은 아까 했지만 얘들의 목적은 목표가 뭐랬죠? 얘들의 목표는? 그렇죠. 얘들의 목표는 소셜인 거예요. 그렇지? 즉 바꿔요. 규칙적으로 빈번한 상호작용 이게 얘들의 핵심인 거죠. 이게 따랐습니까? 자, 그래서 오디너리 페임을 달성하는 거는 됐나요? 뭐로써? 소셜 미디어의 셀럽으로서. 따랐습니까? 소셜 미디어 셀럽으로 오디너리 페임을 명성하는 것은 달성하는 건 뭐가 똑같냐? 게임을 뭐 하는 거? 잘하는 거와 똑같다. 왜냐하면 이 영역에서 즉 오디너리 셀럽의 영역에서는 명성이라는 건 단지 nothing more, no less than 이것도 수고로 외워두세요. 이상도 이하도 아닌 즉 정확히 뭐뭐인. 따랐습니까? 얘는 그냥 단지 하이스코어일 뿐이다. 뭐라고요? 하이스코어 뭘 뿐이다? 높은 점수면 된다는 거죠. 어떤 점수? 주목 규모, 즉 관심도죠. 맞지? 관심도에 높은 점수만 있으면 되는 거죠. 따랐습니까? 얘들 소셜이 특징이니까 관심만 받으면 됩니다. 그치 지우야? 선생님 관심만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안 좋을 거죠? 그죠? 유빈이도 그럴 거죠? 갑자기 내용이 어려워서 졸려요? 유빈 내용 이해가요? 이해 간다고 꾸덕. 자, 그래서 얘들은 척도입니다. 어떤 구독자, 팔로우, 좋아요, 클릭수. 따라합니까? 이 SNS에 내재된 이런 거의 척도만이 얘들의 관심사라는 거죠. 여기까지 따랐습니까? 자, 유빈, 이 글의 주제가 뭐라 했죠? 유명해요? 안 유명해요? 자, 지우, 이 글의 주제가 뭐랬죠? 셀럽. 좋아. 셀럽이 등장하면 일단 첫 출발은 시작. 오디너리랑 차이.
ordinary 셀럽과 그냥 셀럽. ordinary가 그냥 셀럽이고. 그냥 셀럽이랑 엘리트 셀럽. 그렇죠. ordinary 셀럽과 elite 셀럽의 차이 이렇게 가면 되겠죠. 아니면 SNS를 통한 명성의 재구성이라고 해도 되고요. 여기가 달았습니까? 이런 차이들이 있죠. 선생님, 여기 됐나요? 여기 다 따랐습니까? 자, 유진아. 근데 너도 시간표에는 문제 없죠? 12월 시간표. 그렇지? 뭐 일찍 못 오는 날 뭐 5시 수업인데 안 되고 그런 거 없지? 올 수 있죠? 5시까지? 사고 애들은 뛰어오면 되니까 걱정 안 하고요. 저 다음 주 화요일 날에 늦을 수 있어요. 다음 주 화요일 날? 그 월요일이랑 화요일 시간표가 바뀌어가지고 오늘처럼 괜찮아요. 결국 그지? 그걸 거니까 어제 쟤들 먼저 하면 되니까. 자, 넘어가야 될까요? 이제 우리 다음은 37번인가? 6번인가? 7번인가? 자, 그리고 유진아, 우리 저번 시간에 어디? 너도 4개 했지? 얘기했어요. 그렇죠. 내가 선생님 기억한 게 맞죠? 24번. 자, 그래서 일단 오늘 단어 시험은 여기 거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오늘 29, 30, 31, 33 녹음하면 되는 거죠. 이건 이따가 스태프로 전에 찍어서 줄게요. 스태프로 보세요. 자, 그럼 가봅시다. Have you ever been surprised? 해봐도 될까요, 여러분? 자, have BP요. 우리 무슨 시제라고 해요? 현재 완료 시제. 맞죠? 그럼 been BP는 뭐라고요? 수동태. 그래서 have been BP 하면 현재 완료 수동태가 됩니다. 근데 현재 완료는 4가지 문법 혹시 아나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이렇게 4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앞에 부사구 ever이 여기 등장했죠. ever이 있으면 그 중에 뭐에 해당해요? 그래서 얘는 have been surprised 이거 현재 완료 수동태 경험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따랐습니까? 자, 놀라본 적 있나요? 이런 말이에요. 아치 유빈아? 유빈이 깜짝 놀라본 적 있어요? 그래요? 조만간 한 번 더 눈 감으면 선생님이 깜짝 놀라는 경험을 또 하게 해줄게요. 알겠지? 선생님 확 달려가면 깜짝 놀라겠지. 유빈이가 아! 할지도 몰라요. 알겠지? 자, 가봅시다. 이거 보니까 to hear 이때 to hear은 놀란 원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감정의 원인. 알겠죠? 그래서 뭐뭐를 들어서 놀랐을 거예요. 뭘 듣냐? 레코딩. 뭘 들었어요? 녹음 소리. 누구의 녹음 소리? 너의 목소리 녹음 소리를 듣고 놀라본 적 있습니까? 여기 됐나요? 자, 그리고 너는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내 녹음 소리가 진짜 내 소리일까? 여기가 됐습니까? 이것이 리얼리 정말로 내 목소리가 how 들리는 방식인가요? 여기 됐나요? what, like는 한 단어로 how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들 이해가나요? 자, 여기의 핵심은 이거죠. 뭐예요? 여기의 핵심은 레코딩 보이스죠. 맞죠? My recording voice. 나의 녹음 소리예요. 맞죠? 나의 녹음 소리가 실제 들리는 목소리와 뭐하다? 다르다가 이 글의 주제죠. 그래서 따랐습니까? 주제를 못 잡겠으면 지금 제가 소재를 계속 잡아주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소재부터 출발하세요. 알겠지? 주제문은 수만 가지 문장으로 쓸 수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 맞지? 하지만 소재는 절대 못 바꿔요. 소재가 빠지는 순간 주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알지? 소재는 절대 뺄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소재를 좀 다른 식의 표현은 할 수 있겠지만 소재는 무조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소재를 잡는 연습하면 여러분이 주제문 찾을 때 되게 편할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핵심 소재가 두세 군데 막 깔려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 난해하겠지만. 알죠? 자, 넘어가도 될까요? 자, 이제 갑시다. 유빈아, 이제 넘어가도 될까요? 자, 선생님이 조만간 달려갈 수 있어요. 유빈이를 향해서. 그죠? 선생님이 여기 10m 달리기 정말 빠릅니다. 그죠? 자, your accent. 뭐가? 너의 어강이 좀 더 pronounce. 어떻게 될 거다? 강조될 겁니다. 어디에서? 레코딩 됐을 때. 맞죠? 네가 실제로 realize 깨닫는 것보다 그러니까 실제 깨닫는 것보다라는 건 네가 실제로 듣는 목소리보다 레코딩 된 목소리는 좀 억양이 강조된 상태로 들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목소리가 어떻게 들릴 수 있다?
높게 들릴 수 있다. 맞죠? 네 귀에 들리는 것보다 좀 더 높게 들릴 수 있다. 자, 이것은 즉 앞에 나오는 억양이 강조되고 목소리가 높게 들리는 건 꽤 흔한 경험의 얘기다. 이게 됐습니까? 자, 그런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 설명은 꽤 simple, 뭐다? 간단합니다. 이게 됐나요? 제가 쭉쭉 넘겨도 될까요? 알죠? 우리 유빈이는 너무 똑똑해서 필기 절대 하지 않아. 그지? 자, 떼어라. 뭐뭇이 있어요. Two pathway. 뭐가 있다고요? 두 개의 경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아까 주제는 레코딩 목소리와 현실의 목소리가 다르다가 주제인데 이제 디테일에 들어가 봅시다. 다른 이유까지 나오죠? 맞지? 서로 우리 귀에 들리는 두 가지 경로 때문에 다르게 들린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이 두 개의 경로, 우리가 인식하는 거, 우리가 말할 때 우리 목소리 인식하는 두 개의 경로가 있다. 여러분 여기가 따랐습니까? 자, 유비나 여기에 스루 보이죠? 이 스루 보이나요? 이 스루를 어디로 보낼 수 있을까요? 앞에 어디 앞에? 그래 앞에 어디로 보내면 돼요? 맨 앞에 보낼 수 있다. 맞죠? 큰일 났어 우리 뒤에 보냅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인 구문에서 이 전치사는 문장 끝으로 보낼 수 있다. 주의하라고요. 그죠? 그리고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로도 바꿀 수 있다. 알고 있으라고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수로는 문장 끝으로 보낼 수 있어요. 문장 끝으로 보내면 앞에 위치만 남겠죠. 그래서 학교 시험에 위치 남겨놓고 뒤에는 수로 이렇게 써놓으면 맞는 겁니다. 이거 좀 이해하고요. 자, 우리가 소리를 들 땐 두 가지 경로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경로인데 어떤 경로냐? 우리가 인지하는 경로예요. 어디서? 외부의 소리를 인지하는 경로입니다. 즉 외부의 소리를 인지하는 경로면 우리가 내 목소리 듣는 거와 똑같을까요? 레코딩 목소리랑 똑같은 걸까요? 그렇죠. 이 외부 소리를 듣는다는 건 레코딩 소리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레코딩한 소리를 듣는 방식입니다. 이게. 그렇지? 자, 이거는 waves 뭐와 똑같다고요? 파동과 똑같다. 따랐습니까? 어떤 파동? travel 뭐 해주는? 이동하는 파동이에요. 자, 출발점 어디서? 공기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나갑니다. 어딜 지나가요? way를 지나가고 중위를 지나가고 내일을 지나가는 이런 첫 번째 단계가 있다. 요게 따랐습니까? 자, 우리 선생님이 유빈이 귀를 그려보죠. 이게 유빈이 귀입니다. 맞죠? 자, 그리고 여기 바깥에 선생님이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말을 해요. 선생님 목소리가 여기 들려갑니다. 유빈이 귀에 들려갑니다. 유빈이 여기까지 이해가요? 자, 유빈이 귀에 들어가면 첫째, 바깥 귀에서 처음 듣겠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에요? 중간 귀에서 이걸 또 들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어디에요? 내이에서 들어주면 이렇게 소리가 나한테 들어온다는 거야. 유빈이 여기가 이해갑니까? 자, 요게 첫 번째 경로. 됐나요? 그죠? 이게 우리가 녹음하는 소리를 듣는 경로. 됐나요? 자, 두 번째. 근데 보컬 코드 어려운 단어인데. 유빈아 보컬 코드 뜻 알아요? 와우, 어떻게 알았어요? 학교에서 배웠어요? 바이브레이트는 진동하다. 아, 학교에서 다 배워서 다 하니까 참 졸리는구나. 아, 역시 유빈이 똑똑하네. 자, 우리가 말할 때 우리의 성대가 어떻게 된다고요? 진동합니다. 맞죠? 이때 세컨드 인터널 패스 뭐가 있다고요? 내부 경로가 있다고. 따랐습니까? 지금 우리가 소리를 듣는 외부 경로, 내부 경로, 귀르기점으로 이렇게 있는데, 자, 이제 성대가 떨리는 건 내부 경로를 얘기합니다. 자, 이 진동이 컨덕트 어떻게 된다고요? 전해집니다. 뭘 통해서 전해져요? 뼈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저 진동은 뼈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그리고는 stimulate 뭐 한다고요? 자극합니다. 우리의 뇌를 어떻게? 직접 자극을 해준대요. 그러면 우리가 말할 때 내 목소리 들을 때는 진동된 소리로 듣겠죠. 맞지? 자, 그렇기 때문에 낮은 진동수가 어떻게 될 거다? 강조될 거다. 진동폭이 커지면 소리가 점점 커지는 건 아시나요? 그 정도 아시나요? 진동폭이 커지면 소리가 더 커지는 거 아시나요? 그래서 소리가 강조될 겁니다. 이 내적 경로를 따라서 여기가 따랐나요? 됐나요?
자, 그리고 이것이 즉 우리의 말하는 진동이 점점 세지는 것 때문에 만들어줍니다. 우리 목소리를 어떻게 만들어줘요? deeper 어떻게 만들어요? 더 깊게 그리고 풍부하게. 그렇죠? 깊고 풍부하다는 건 어떤 음이 되는 거예요? 중저음이 되는 거죠. 그렇지? 너 자신에게 좀 더 중저음으로 들릴 거예요. 되나요? 그것이 sound to other people 다른 사람에게 들리는 것보다. 이 다른 사람에게 들리는 게 레코딩 목소리죠. 그렇지? 레코딩 목소리보다 네 목소리가 그러니까 좀 더 깊고 풍부하게 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목소리는 좀 깊고 풍부한 목소리로 들리는데 레코딩으로 들으면 좀 더 높게 들린다는 거죠. 여기 달았습니까? 여기 됐나요? 선생님 오늘은 꼭 달리기를 한번 해볼 거야. 달리기 좋게 여기 치워놔야지. 출발선. 준비 다 됐어. 이제 졸기만 해. 자 이제 넘어가 될까요? 자. 얘도 좀 밀어야구나. 그래야 내가 준비가 되는 거야. 자, 여기를 할 건데 여기는 꽤 과학을 할 때는 좀 과학을 잘하는 애들은 괜찮은데 과학적 지식이 없는 애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상동형질과 상상형질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봐요? 네, 들어봤어요 이제는? 상동만. 여기는 상동형질과 상상형질이 여기 핵심이에요. 둘의 차이가 이 글의 주제입니다. 근데 상동과 상사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애들은 이 지문이 이해가 쉬운데 이걸 모르는 애들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상동형과 상상형질 좀 간단하게 좀 써놨어요. 간단히 표는 좀 그려놨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이 표를 보고 좀 기억하면 좋아요. 자, 지금 얘들은 어쨌든 유사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동이든 상사든 둘 다 두 개의 어떤 유기체가 있을 때 이 두 유기체들의 공통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죠? 둘 다 공통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알았습니까? 자, 그런데 첫째가 같은 기관에서 출발했냐, 같은 기원이냐, 같은 조상이냐, 아니 같은 장기에서 출발했냐, 출발점이 같냐예요. 하여튼 첫 번째는 알겠죠? 첫 번째는 출발점이 같냐야. 두 번째는 지금 하고 있는 기능이 같냐야. 여러분 여기까지 알았습니까? 이 상동과 상사를 이해할 땐 이렇게 이해하면 돼. 첫째, 기원이 같은가? 즉 옛날에 같은 곳에서 출발했는가? 아니면 진화해서 지금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가? 여기 이 두 개의 기준점으로 따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알았습니까? 이게 됐나요? 자, 그래서 상동형질이라는 건 기원이 같아요. 그죠? 기원이 같아요. 그래서 진화해서 기능은 같을 수도 있고 달라도 상관없어요. 알죠? 중요한 건 상동은 일단 기원만 같으면 무조건 상동입니다. 이게 됐나요? 상동은 기원이 같으면 무조건 상동이에요. 기능 필요 없어요. 기능은 같거나 다르나 기능이 같다 다르다 아무 상관없어요. 기원만 같으면 무조건 상동입니다. 여기까지 알았습니까? 상사는 기원을 따지지 않아요. 기원은 달라요. 중요한 건 뭐가 같아야 해요? 하는 기능이 같아야 해요. 여기까지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상사는 기능이 같아야 하고요. 상동은 조상이 같아야 합니다. 출발점이 같아야 해요. 여러분 여기까지 알았습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따랐어요? 미나 이해가요? 그럼 질문 좀 바꿔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상동과 상사를 구별할 때는 뭘 봐야 할까요? 응? 뭘 봐야 할까? 상동과 상사를 구별하기 위해서 뭘 봐야 할까? 이 표를 잘 보면 바로 답할 수 있는데 얘를 봐야죠. 얘는 상동과 상사가 확실히 다르죠. 그렇지? 근데 기능만 봤을 때 어때요? 상동은 기능이 같을 수 있죠. 그러면 상동과 상사가 구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상동과 상사를 구별할 땐 뭘 봐야 해요? 기원을 보는 거예요. 지금 얘가 무슨 기능을 하고 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가 여러분 이해가요? 이해가요? 그렇기 때문에
상동과 상사를 구별할 때는 기능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능이 아닌 거, non function, 기능 아닌 부분 이게 중요한 거야. 제 말 따랐습니까? 왜? 기능은 구별이 안 되니까 상동이냐 상사는 구별이 안 되니까 상동과 상사를 구별할 때는 기능이 아닌 거, non function, 기능 없는 거, 즉 바꾸면 쓸모 없는 거 여기에 집중합니다. 즉 아니면 기원에 집중합니다. 요게 따랐습니까? 여기에서 같냐 다르냐로 상용과 상사를 구별해줘요. 이해가니? 이해가요? 진짜로. 자, 그러면 한번 가봅시다. Biologist 누가요? 생물학자가 distinguish 뭐 해줘요? 예, 두 종류의 유사성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상사가 등장합니다. 다시 하지만 상사는 어떤 거랬죠? 기원은 다르고 기능은 같은 거죠. 따라왔습니까? 그래서 얘는 어떤 거니? 가지고 있대요. 공통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생했대요. 다른 가지에서 발생했어요. 맞죠? 진화나무에서 출발진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arose 이거는 arise라는 자동사에서 출발한 거고요. 맞죠? 참고로 이거의 타동사 arouse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좀 구별하시고요. 맞지? 그래서 arose 자리에 arouse 쓰면 틀린 거예요. 자, 얘는 그래서 기원은 다르지만 기능이 같은 거예요. 이게 됐나요? 자, 그래도 지금 기능은 지금 얘기니까 현재 시제를 쓴 거예요. 그리고 기원은 옛날 얘기니까 과거 시제를 쓴 겁니다. 이거 주의하시고요. 자, 그래서 상사 형질의 가장 중요한 면은 뭐냐? Not the same organ. 뭐다? 같은 장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이거는 장기니까 같은 장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원과 장기는 생긴 게 다르죠. 요게 됐나요? 이번에 요게 이거요?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감기가 좀 덜 나서. 자, 새의 날개가 등장하고 벌의 날개가 등장해요. 둘 다 날개죠. 그래서 하는 기능은 똑같아요. 둘 다 비행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Some ways 어떤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죠. 왜냐하면 비행에서 사용되는 무언가가 has to be 만들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 those way는 해석이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어떤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얘들이 지금 기능적 면에서는 동등하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뭔가 but 하지만 얘들은 발생했대요. independently 어떻게? 개별적으로. 맞아, 진화상에서 개별적으로 발달했어요. 그래서 nothing 있다 없다 없어요. 공통점이 전혀 없어요. 뭐 말고는 비행에서 사용되는 용도 말고는, 즉 펑션 기능적 원리 말고는, 알죠? 기능적 요소 말고는 공통점이 없어요. 이렇게 달았습니까? 진짜 이해 가는 거 맞아요? 내려도 될까요? 이번에는 상동형질 homologous 갑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이 단어 외워요. 상사형질과 상동형질 단어 정도는 알아둡니다. 외워둡니다. 그죠? 쓸 줄은 몰라도 딱 보고 상동이냐 상사냐 구별해줘야 해요. 자, 얘는 대조적으로 may일 수도 있고 may나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맞죠? 얘는 공동된 기능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얘들은 내려왔어요. 이제 내려오다 자동사는 descent고 타동사로 쓰면 take over, inherit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어디서 왔냐? common ancestor. 어디서? 공통된 조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얘는 조상이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알죠? indicate 보여주는 뭘 보여주는 그들이 뭐였던 같은 기관이었던 걸 보여주는. 자, 같은 기관이었던 걸 보여주는 그런 같은 구조에서 나옵니다. 여기까지 알았습니까? 됐나요? 이게 다 됐으면 내려도 될까요? 천천히 해요, 예언아. 다음은 말해줘. 다 했어요? 그럼 같은 기관이 왔다고. 그죠? 같은 장기에서 왔다는 건 같은 오리진, 같은 기원을 가지고 있고 같은 ancestor,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따랐습니까? 즉 출발점이 같으면 상동, 출발점이 다르면 상사. 됐나요? 자, 쭉 가봅시다. 이번에까지 5번 갑니다. 자, 그래서 이번엔 박쥐의 날개 같은 경우예요. 박쥐의 날개와 말의 앞발을 얘기합니다. 여기 됐습니까? 자, 얘들은 기능은 어때요, 지금? 달라요.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말의 앞발이라든가 박쥐의 날개 둘 다 모디피케이션, 뭐다? 변형물이다 이 말이야. 누구의 변형물? 앞발의 변형물, 앞다리 변형물. 누구? 그 조상. 모든 포유류의 조상의 앞발이 변해서 만든 거다. 즉 박쥐도 앞발이 변해서 날개가 된 거고 말도 앞발이 변해서 앞다리가 된 거고. 요게 됐습니까? 얘들은 같은 조상이다. 그래서 이게 상동형질이다라고 얘기해요. 요게 다르습니까? 자, 그러면 상동형질은 아까 했지만 조상 같은 기관이고요. 맞지? 근데 뭐는 다르죠, 지금? 뭐는 달라요? 기능은 다르죠. 그러면 얘들의 공통점을 조사할 때는 뭘 봐야 해요? 얘들을 공통점 볼 때는 기능이 아닌 걸 봐야겠죠. 여기까지 이해 갑니까? 민경 이해가요? 아시죠? 상동형질은 오르건은 같죠. 근데 얘들은 펑션은 다르죠. 여기까지 이해가요? 따랐습니까? 근데 우리가 얘들 둘의 공통점을 내가 연구하고 싶어요. 맞지? 공통점을 연구하고 싶어. 여기까지 이해가요? 민경아? 갑자기 여기서 침묵이야. 얘 오르건은 같고 펑션은 달라. 근데 이 두 개체, 이 A라는 개체와 B라는 개체 나는 둘의 공통점을 찾고 싶어요. 알지? 공통점을 연구하고 싶어. 그러면 어디에 집중해야 해요? 오르건에 집중해야죠. 여기까지 이해가요? 즉 오르건이라는 건 펑션 반대죠. 그러니까 non 펑션에 집중해야겠죠.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자, 아무런 기능을 안 한다는 건 쓸모가 없는 거랑 똑같은 거죠. 즉 쓸모없는 거에 집중해야겠죠. 여기까지 이해가요? 요 개념 이해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죠? 이 상동형질은 비기능적 특징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됐습니까? 비기능적 특징, 즉 같은 기관에 나왔던 거. 그래서 뼈의 수라든가 그것들이 연결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건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널로지와 호모로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때 distinguish 구별하다는 discriminate, differentiate, discern 이게 구별하다의 동료들입니다. 좀 알아두면 좋고요. 자, 그래서 상동과 상사를 구별합니다. 이 구별이 핵심이고요.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는 이 생물학자들이 look at 보는데 얘들이 뭘 봐야 할까요?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구조? 장기 맞지? 장기 구조. 바꿔 얘기하면 장기가 아까 뭐였죠? non-function. 바꿔 얘기하면 어떤 거? useless. 따라옵니까? 즉 얘들은 맞죠? 그래서 가장 어떤 부분? 쓸모없는 부분에 집중하게 된다고. 이게 됐습니까? 이제 이해갑니까? 왜 쓸모없는 부분이 나온지 이제 이해가요? 얘는 가장 쓸모없는 부분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해갑니까? 요 개념 잘 잡아야 하고. 자, 이 글의 주제만 정리하고 진도는 마무리할게요. 이 글의 주제는 상동과 상사의 구별이죠. 상동은 같은 organ, different function, 다른 기능.
상사는 different organ. 들었습니까? same function. 됐나요? 유빈이 여기까지 이해가요? 푹 자. 자, 이제 10분 후에 봅시다. 그리고 4, 5번은 이제 쭉 접습하면 되고요. 5번은 이제 지금 진도 나갈게. 아 추워. 하고 있어? 우리 오늘 저녁 먹어? 예전에 얘네 둘? 연수 안 가? 연수 안 가지. 왜? 끊었어? 어. 햄스터 아니잖아. 맞아. 해야지 뭐. 내가 같이 가줄게. 내가 같이 가줄게. 말만 입만 살았어. 아니 나 따라서 이게 자꾸 나랑 수영이 어떡하려고. 아 싸우지 마.
오늘 저녁 먹을 거야 말 거야? 고민. 나밥 먹어도 되나? 7시 되면 배고 7시 20분 되면 아 1시간 10분 남았네? 엄마 몇 간대 그럼? 나? 우리 리얼 파스타 갈까? 아 근데 나 집에 가야 될 수도 있어. 왜? 엄마 아빠 집에 한국 가면 집에. 그럼 나 8시까지 뭐하지? 중반? 응. 중반 학원 8시에 끝나? 아는데 8시에 끝난다 했지? 8시 7시 반에 일찍 만나자 할 얘기 있어. 7시 아 추워. 그냥 집 앞. 뭐라. 단거리 집 가서 문제를 지금 볼까? 그 가르마 너무 길게 타 있는 머리 보면 이렇게 돌려서 다시 풀어주고 싶어. 길게 타는 거? 그 가르마가 이렇게 하늘 쭉 타 있는 거 있잖아. 끝에까지. 그런 거 중간에서 이렇게 해서 끊어주고 싶어. 가르마. 이렇게. 내가 원래 앞쪽에 여기서부터 뒤로 넘어가야 이렇게 작아. 이렇게 하면 머리가 머리카락 다 잘라버리고 싶어. 수학 숙제하고 영어 숙제하면 하루가 다 가겠네. 다른 공부를 못하고 지금 한 3일 동안 못하고 있어. 수행 준비랑 있어. 진도를 못 나가고 있어. 과학이 제일 큰 문제야 지금. 나 그 파트가 진짜 못하거든. 그 전자기, 전기. 그건 할 수 있어. 손 방향을 알아. 근데 이게 뭔데? N이 그쪽에 있으면 N이 여기 있는 있으면 거야. 여기에 있으면 이렇게 보는 그리고 여기에 있으면 나 이거 특강 이거 이렇게 감으면 코일이 이렇게 감아져서 이렇게 가거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B로 나와서 G로 통과해서 A로 가. 개소리야. 이거 보고 지가 뭐 이게 뭐야? 그러니까 저거 들여야 된다. 이거 있잖아. 막 여기 N이 있고 이렇게 코일이 있고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나오는 그림이거든. 근데 이 그림이 얘는 안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얘는 밖으로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지. 그래서 N이 그리고 여기 A 전력 이렇게 있단 말이지. 근데 여기 순서를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N이 있으니까 손을 이렇게 해야겠지. 모르는 순서. 안으로 들어가니까 안으로 들어가니까 또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여기 통과해서 여기 빠져나와서 B, D, A 순서로 가. 근데 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코이 너무 뒤로 가는 거야? 아니 N이 여기 있잖아. N한테 그냥 손가락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림이 잘못 그린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N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해서 아니 코일은 애초에
음.